이제 회기물들을 보면은 이제 회기 전 인생은 지루하니까 스킵해버려. 그냥 대충 죽어, 씨. 뭐, 버스에 치이든, 트럭에 치이든, 뭐, 지하철에 치여도 되고 뭐든지 죽어. 아무튼 빨리, 이 새끼야. 그렇게 한 다음에 회기 후에 아주 짱짱 센 특수 능력을 가진 내가 먼치킨 인생을 살아야지. 여자들도 다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하지. 안녕하세요. 골방 선생입니다. 오늘도 이제 읽을 만한 웹소설 한 편 가지고 와 봤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하고 싶은 작품은 글망쟁이 작가님의 월스트리트의 천재의 시한부 투자법, 월스트리트 천재의 시한부 투자법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름 그대로 동양계 이제 한국인인 주인공이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천재적인 투자법으로 성공하는 이야기인데요. 줄거리가 참 독특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아버지는 이제 벤처 사업가였단 말이죠. 주인공의 아버지는 벤처 사업가였는데, 아주 담담하게 묘사를 합니다. 주인공이 1인칭 시점으로. 우리 아버지는 그저 흔해 빠진 실패한 사업가였다. 이런 식으로 아주 담담하게 묘사를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실패한 사업가인 아버지가 유언으로, 야, 너는 의사가 되라, 뭐, 이렇게. 야, 씨, 사업 같은 거 하지 말고, 너는 의사해. 야, 우리는 한국인이야, 한국인. 한국인은 무조건 의사가 최고야, 알았지? 이 자식아. 그러니까 의사란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주인공이, 그럼 성형외과 의사가 돈을 많이 버니 성형외과 의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아버지의 유언을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성형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 홉킨슨 의대에 입학을 합니다. 그게끔 되는데 이제 의대에서 연락에 이제 인턴질 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2008년도로 묘사가 되죠. 2008년도에 뭐 있었어요? 서브프라임 사태가 있었지. 서브프라임 사태가. 그러니까는 이제 월스트리트의 사기꾼들이 쉽게 말해서 서민들의 등골을 박박박박박박 다 빼다가 믹서기에 갈아버리고 꿀꺽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놈들한테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투입을 했더니 그마저도 지들끼리 보너스랍시고 나눠 가지더라는 거지. 그걸 보고 이제 의사 동료들은 막 분노로 가게끔 될 거 아니야? 근데 주인공은 역시 주인공의 생각이 달라요. 야, 그러면은 남의 돈으로 실컷 투자해서 불린 다음에 날려먹어도 내 책임이 아니고 심지어는 세금으로 보너스까지 줘? 오씨, 월스트리트 최고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는 그 길로 의사를 때려치고 월스트리트에 이제 입성을 하게끔 됩니다. 이제 작중에는 골드란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이제 골드만삭스를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계속 열심히 해가지고 헤지펀드에까지 이제 입성을 하게끔 됩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와 한국의 공통점 뭐겠어요? 월스트리트와 한국의 공통점, 그렇지. 야근이지, 야근. 그래서 주인공도 시갑빠지게 야근을 하다가 엄청 특수한 능력을 스스로 발견하게 돼요. 자신의 특수한 능력이 뭐였냐 하면은 FDA 승인이 나기 전 그 신약 대상들 중에서 통과할 확률이 가장 높은 상위 20%를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을 자기한테 있다는 거를 알게끔 돼요. 그리고 뭔 말이냐 하면은, 일단 임상 단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3상까지 가게끔 되면 이제 FDA 승인 직전이죠. FDA 승인 직전이면은 그때는 진짜 완전 도박이라 그래요. 뭐냐면은 한 10개 정도 신청을 하면 1개 정도 통과가 된다네. 10개 신청하면 1개 정도 통과가 되니까 그 10분의 1의 확률에 사람들이 와 이렇게 베팅을 하게끔 되는 거야. 근데 남들한테는 10분의 1이지만은 나는 상위 20%를 골라낼 수 있다니까. 뭐냐면 나는 맞출 확률의 80%는 되겠죠. 그러니까 남들은 10%밖에 안 되는 도박을 하고 있지만 나는 맞출 확률 80%짜리 도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미친 듯이 이제 돈을 버는 거야. 100점 100승이지. 80% 확률인데. 그러면은 80% 확률로 2개 찍으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맞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엄청 돈을 이제 쓸어 모아. 막 아주 그냥 갈쿠리로 쓸어 모으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돈을 쓰면은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해요. 돈을 쓰면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스포츠카를 퍽 하나 질렀어. 이 람보 코끼리. 람보 코끼리를 딱 한 대 샀더니만 갑자기 이러면서 막 머리도 아프고 막 이래. 막 근육통도 오고. 그리고 이제 무조건 맞추면은 이제 조사를 받을 거 아니에요. 내부 거래라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약간 틀리기도 한다. 근데 그렇게 돼서 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떨어지면 실제로 내 체온도 떨어져. 혈압도 떨어지고 막 죽을라 그래. 그러다 보니까 아씨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 정신과를 계속 왔다 갔다 하게끔 돼요. 근데 정신과에서는 뭐라 그래?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원인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딴 소리나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딴 소리 듣느라고 또 계속 돈을 써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이제 주인공은 희귀병에 걸려서 죽을 운명이었던 거야. 희귀병에 걸려서 죽을 운명이었는데 내 통장에 지금 4억 달러 있거랑 4억 달러? 근데 신약 개발 한번 하려고 하면 엄청 희귀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개발에 들어가야 되는데 50억 달러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럼 50억 달러 있으면은 그 불치병 치료되냐? 그럼 얘는 왜 그러냐. 아무튼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약이 무효하지. 진짜 듣는 게 없어. 의사가 그냥 미안합니다. 당신 가능성 없어요. 쓸 수 있는 약도 없어. 그냥 적당히 갈 준비를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투병 생활이 굉장히 고통스럽지만은 주인공은 삶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아. 그러니까 또 작가님이 의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이 과정이 되게 생생하게 그려지거든요. 근데 이제 신장이 액체를 걸러내지 못하니까는 나는 거대한 가죽 물풍선이 되어갔다. 영양도 흡수할 수가 없어서 정맥으로 영양제를 공급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도 죽기는 싫다 하는 막 그런 어떤 의지를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투병 생활을 이어가다가 멀어지는 저 의식의 한자라 다시 뜨지 못할 것 같은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렇지. 또 이제 회귀를 하는 거야. 또 회귀를 합니다. 그래서 딱 눈 떠봤더니만 이제 주인공이 처음에 골드만삭스에 이제 입사를 했었잖아. 골드만삭스 신입사원 OT 현장으로 이제 회귀를 하게끔 돼요. 그러면 이제 진짜 또 회기냐? 또 회기? 지겹지도 않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작품은, 다른 회기물하고는 달라. 다른 회기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진 작품이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첫 번째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는 왜 회기를 원하지? 우리는 왜 회기를 원할까? 왜냐하면은, 젊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시간 낭비해. 걷다가 너 커서 뭐 될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게 이제 회귀에 대한 어떠한 욕구의 근원이잖아요. 주인공도 똑같아. 주인공은 살아생전에 나한테 독특한 아주 특수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그거를 10분 활용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 근데 사실은 조상님들이 이 힘을 내려줬을 때는 빨리 돈 모아서 너 병 치료할 방법을 찾아라. 이래서 이제 조상님들이 딱 이게 점지를 해주는 거 아니겠냐고. 근데 그렇게 번 돈 가지고 고급 저택이나 사고 막 람보 코끼리나 막 제끼고 막 몇천만 원짜리 시계 컬렉션 만들고 미녀들이랑 막 요트 파티나 맨날 하고 있고 그러면 좋겠는데?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이제 병 걸릴 줄 알았으면 일단 병부터 고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병부터 고치려고 했을 테니까 내가 병 걸릴 것만 알았으면은 그렇게 돈을 쓰기 전에 일단 약부터 만들었을 텐데 그랬으면은 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더 오래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회한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주인공은 그 엄청난 삶에 대한 집착으로 그 시기로 회귀를 하는 거 아니겠어? 근데 그렇게 되면 보통은 어떻게 돼요? 먼치킨질 하잖아, 먼치킨질. 내가 다 이기셈, 나는 엄청 유능하셈, 나는 미래를 알고 있으셈. 근데 아니에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회귀를 하자마자 눈앞에 보이는 게 뭐 한 340일 정도 남아있는 타이머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귀물 띠링, 갑자기 효과음과 함께 내 눈앞에 레벨 표시등이 뜬다. 근력 1, 뭐 민첩 2, 이게 뭐지? 이 지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앞으로 네 놈이 죽을 날 해가지고 340 며칠 이런 식으로 대략 10년 정도 남아있는 타이머가 떠. 그거 웬 뜨는 거 없어. 그러니까 너는 이날 이후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죽으려고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하루하루 내가 죽을 날까지 340 며칠밖에 안 남았구나 이런 압박 속에 살아간다니까. 그 안에 뭘 해야 돼? 5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펀드도 그냥 펀드가 아니고 엄청 희귀병, 그러니까 미국에서 500명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 엄청 희귀병을 치료하는, 그러면 수익성이 안 날 거 아니야 그 저기 펀드가. 그렇지만은 그걸 이뤄내야 되는 거야 얘는. 아무 수익성이 없는 50억 달러짜리 펀드를 조성을 해서 그 약을 만들어야 돼요. 심지어는 그러면은 봐봐, 10년밖에 시간이 안 남았잖아. 10년밖에. 그러면은 헤지펀드 조성하고 50억 달러 투입했어. 약 나오는 데는 또 몇 년이 걸릴지 모르잖아. 예, 약 나올 때까지가. 그러니까는 나 같은 놈들은 이제 10년씩이나 남았건 그러면 한 5년 정도는 또 이제 가서 놀아야지. 그리고 남은 5년 열심히 해야지. 5년 후에 나야 부탁해. 이제라 한다고. 근데 주인공은 아니야. 똑똑하잖아, 주인공은. 주인공은 똑똑하니까는 이제, 야, 이거 똥 됐구나. 빨리 움직여야겠다. 1분 1초도 낭비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쉽게 말해서 돈의 영혼을 판 사이코패스들이 모여있는 이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한번 최고의 정점에 서기 위해 고군분투를 이어갑니다. 이게 주된 줄거리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회귀물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회귀물들을 보면은 이제 회귀 전 인생은 지루하니까 스킵해버려. 그냥 대충 죽어, 씨. 뭐, 버스에 치이든, 트럭에 치이든, 뭐, 지하철에 치여도 되고 뭐든지 죽어. 아무튼 빨리 이 새끼야. 그렇게 한 다음에 회귀 후에 아주 짱짱 센 특수 능력을 가진 내가 먼치킨 인생을 살아야지. 여자들도 다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하지. 난 그 중에서 아무도 못 고르지? 못 고르다 보니까는 또 계속 시간만 끌지? 그래서 여자들 인생 조져놔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의 이제 회귀물인데, 이 작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작품은 내가 지금 한 30화 정도를 읽고 있는데, 오히려 제일 재미있는 부분이 회귀 전 파트예요. 뭐냐면은, 돈에 집착하는 그 주인공이 시니컬한 말투로 이제 월스트리트의 그 속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는데 되게 재밌어, 그게. 그리고 주인공에게 이입이 되기 쉬워. 왜냐면, 네가 이런 성격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여기에 대한 설득력을 충분히 가지고 가요. 그리고 특히 뭐야? 의학과 금융. 뭔가 알고 있으면 폼나는 두 개의 분야잖아? 예. 거기에 대해서 딱 아는 척을 하면서 이렇게 그 건방진 말투를 구사를 하는데, 멋있어. 따라하고 싶어. 따라하고 싶어. 주인공에게 이입이 되는 거는 거기서 시작이 돼요. 이런 류의, 이런 장르의 소설은. 그래서, 어느 순간 막 따라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게, 야, 나도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하면 내가 좀 폼나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작품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제는 저기 이 세계 갔더니만 이유 없이 받은 특수 능력으로 다 발라버려야지? 그럼 여자들이 무조건 날 좋아하지? 이런 게 통하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독자들은 그때보다는 수준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또 이 작품이 왜 재미있는가를 얘기를 해보자면은, 주인공이 참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돈만 밝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발달했는지도 몰라. 처세술이 엄청 세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신입사원 OT가 끝나고 그 다음에 뒤풀이를 가는데, 거기서 나한테 도움이 될 놈, 안 된 놈을 골라내야 돼. 그러면 나 같은 놈은 이제 가서 미어캣이야, 미어캣. 야야야, 너는 저기 어느 대학교 나왔냐? 뭐
이러고 있으면서 만만해 보이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아, 쟤는 만만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 주인공은 그러지 않습니다. 통화하는 척 이러면서 자꾸 호를 뱅글뱅글 돌아. 통화하는 척 하면서. 그러면서, 아, 쟤는 집이 잘 사는 놈 같구나. 아, 쟤는 지금 뭐, 높은 위치로 갈 것 같구나. 쟤는 지금 이미 뭐, 누구누구 상사의 저기 주목을 받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착 대화를 엿들으면서 파악을 끝내요.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될 놈을 마킹을 딱딱딱 해. 딱딱딱 한 다음에 그래도 먼저 말 걸잖아. 얘들이 나한테 말을 걸 상황을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우위를 잡아가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내가 처음에 뭔가 비즈니스 미팅 이런 걸 처음 했을 때가 생각이 나요. 고작 그 부분에 읽으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딴 어떤 중이병 걸린 짓을 하고 있었는데, 그랬던 건 아니고 잘 몰라서 그랬어. 잘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중요한 자리다 보니까 좀 밥을 비싼 걸 시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상사들끼리 얘기를 할 거고, 이제 나처럼 약간 한 단계 밑에 사람들이 또 이제 같이 앉아서 듣고 있을 거고. 그럼 되는 나는 이제 밥을 시켜주니까 그럼 막 먹을 거냐? 그냥 지들끼리 얘기할 테니까 니들끼리 얘기해라 이거야. 난 밥 먹을 테니까. 가지고 아주 그냥 비싼 거 배 터지게 먹고 왔거든? 그랬더니 막 이제 끝나고 이제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 상사가 그러더라고. 저 중요한 사업 얘기 하는데 그렇게 배가 고파도 개거스럽게 뭐 먹고 있지 말라고.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고. 근데 난 몰랐으니까 그랬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야, 이 씨발 그러면 저게 뭐야? 먹지도 않을 봐. 왜 시켜가지고 그것도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건데 왜 시켜가지고선 사람 핀잔하냐고. 이런 마음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좀 잘 알고 좀 멋있는 사회인이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아쉬움도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주인공을 보면서 나도 이런 능력이 좀 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멋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됐어요. 걷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시한부 인생이라는 특이점이 있고 임상 실험을 통과할 확률이 높은 상위 20%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는 엄청 특화되어 있는 능력이 또 스토리 전개에서 어떤 식으로 파워를 발휘하게 될지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있고 또 월스트리트에 대해서 되게 실감나게 묘사를 해요. 이분이 또 취재를 많이 했나 봐. 어쩌면 거기에 있으셨던 분인지도 모르겠어요. 작가님에 대해서는. 근데 정말 묘사가 실감나요.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몰입감 있게 읽을 수 있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망쟁이 작가님의 월스트리트 천재의 시한부 투자법 중간 정도 추천하겠습니다.